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전시 작전권 전환, 미군 철수,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이든 어떤 나라이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또 그 해결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 크게 나누는 분류가 우파니 좌파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방법론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그 이전 단계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어째서 그것이 문제인가? 그리고 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이것은 물론 단위가 국가 단위입니다. 흔히 우리가 접하기에는 정부라고 하겠죠. 정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5천만 국민 모두의 문제,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문제인가? 그러면 문제는 왜 해결해야 하는가? 그것은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나라 국민보다 행복한 국민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방금 이야기한 이것을 저해하고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당연히 5천만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하듯이 그 방법 또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면서 갈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헌법은 당연히 그를 파면해야 한다, 그렇게 명령을 했죠. 그러면 그 대통령이 우파 대통령일 때 우파 방식을 추구하는 국민은 찬성해야 합니다. 그 대통령이 좌파 대통령일 때 좌파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도 거기에 찬성해야 하는 겁니다. 만일 이와 같은 것이 아니고 국가에 문제가 있다, 정부가 문제를 풀려고 한다, 그랬을 때 그것이 대한민국 5천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동쪽 국민이 대한민국 서쪽 국민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것을 문제라고 규정짓고 그 문제를 풀고자 하고 있다면 이런 국가, 이런 국민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정치인들은 잔꾀의 귀재들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국민을 세뇌시킵니다. 국민을 매수합니다. 그렇게 해서 친 누구누구라는 그 신도의 목록에 그 이름을 기록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 누구누구, 그것이 좌든 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신도들이 된 국민들, 감염된 국민들, 그 국민들은 자신들의 교주가 대통령으로 재직 중일 때는 위세를 부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교주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일 때에는 그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것이죠.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법을 팔아서 자기들의 교주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것이 우파이건 좌파이건 할 것 없이 이런 무리는 먼저 평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위해서. 가령 좌파가 있다고 합시다. 좌파 전체에서 이러한 신도가 3% 정도 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신도가 70% 정도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두 경우의 좌파는 후자 쪽이 쉽게 멸망의 길로 갑니다. 좌파의 신도가 70% 정도 되는 이러한 경우는 대체로 좌파 대통령이 재임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것도 그 좌파 대통령이 능력이 부족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에는 대한민국의 국력이 약해지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집니다. 특히 이럴 때 대한민국의 돈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그것이 적대국, 우리로서는 북한이 되겠죠. 적대국만이 아니고 우방국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아주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국민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국민이 헌법보다 대한민국보다 우리 5천만의 공존보다 문재인을 더 사랑하고 한민족인 김정은을 더 사랑하고 또 자신이 신봉하는 정치인을 더 사랑하게 되면 국민은 피지배자, 지배당하는 자로 됩니다. 이 피지배자라는 그런 계급이 돼버리면 그 자유의지가 부정당합니다. 좋게 말해서 배려받는 자, 보살핌 받는 자로 되는 것이죠. 자주적인 자유로운 개인이 되지 못합니다. 배려나 보살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 스스로 우파다 혹은 좌파다 그러면서 강한 정치색을 드러내는 국민들은 아마도 스스로를 깨어있는 자라고 자부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런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사실을 보도록 그리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도록 정말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현재 전시작전권 이것을 한국이 찾아오자 그런 이슈가 있고 바로 며칠 전에 그와 관련해서 미국 워싱턴에서 SCM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시작전권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 본뜻은 무엇이고 지금의 올바른 현실은 사실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논의해 보기로 합시다. 원래 전시작전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 이런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이 북괴가 6.25 남침을 할 때 그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유엔군 사령관이 그것을 행사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대한민국이 경제가 발전하고 또 방위 역량이 향상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그것을 우리가 직접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을 잡아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1978년 11월에
한미군사위원회 아래에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창설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사령관을 미군이 맡게 되었습니다. 1978년이니까. 그리고 바로 이때 이제 한미연합군 사령부라는 한국이 들어간, 그전에는 유엔군 사령관이 이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엔군 사령관에게서 한국군 작전 통제권을 한미연합군 사령부의 사령관이 행사하도록 받아옵니다. 그것이 1978년 11월입니다. 그리고 보니 유엔군 사령관으로서는 작전 통제권은 이제 없고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은 계속 발전했죠. 대한민국의 국력이 신장되고 이제는 미군의 역할이 주도적인 성격에서 지원적인 성격으로 변해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다시 이 한미연합 방위에 있어서 한국군이 더 역할 분담을 더 많이 해야 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94년 12월 1일에는 한미연합군 사령부 사령관에게 있던 이 한국군 작전 통제권 가운데에서 한국군 평시 작전 통제권을 우리 한국이 받아옵니다. 그래서 합참의장이 이것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미연합군 사령부의 사령관, 미군 대장이 맡고 있는 이 사령관은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이슈로 되고 있는 한국군 전시작전 통제권, 그것을 행사하기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군 전시작전 통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나지 않으면 행사하지 않겠죠. 다시 방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은 평시 작전 통제권이 있고 전시 작전 통제권이 있다. 이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평시 작전 통제권은 한국이 행사합니다. 평시 작전 통제권이 행사되는 동안에는 전시 작전 통제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일은 없겠죠. 이러면 그 관계가 분명하게 보일 겁니다. 따라서 한국군의 전시작전 통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났을 때 누가 한국군을 지휘하는가, 그 문제가 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쟁이 났을 때 한국군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사하겠다. 그렇다면 한미연합사는 왜 있는가? 바로 전쟁이 났을 때 강한 미국군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한미연합사를 둔 겁니다. 같이 연합방위를 하겠다. 양쪽의 힘을 합해서 그것으로 연합방위를 하겠다. 따라서 실제로 전쟁이 나게 되면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지휘를 하고, 그리고 별도로 한미연합사를 따로 두어서 그것을 또 작전을 하고 이렇게 할 실익은 아마도 없겠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미연합사가 있는 한은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떻든 그 방법이 하나. 그 다음에 그저 연합방위를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하는 방법이 하나. 이렇겠죠. 그런데 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사해야 할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아주 예외적이긴 하지만 있기는 하고,
그것은 우리의 꿈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이 북진 통일을 하려고 할 때, 그러면 연합방위 상태로 엮어두게 되면 미국이 같이 침공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만일 이것이 한국군에게 독자적으로 전시작전 통제권이 있다고 한다면은 미국이 우리가 북진 통일을 하는 것을 불개입하면서 내버려 두는 그런 핑계를 만들어주는 의미는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우파 정권, 그리고 미국에서도 유엔의 정신에 충실한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국가로서 통일을 해야 한다고 믿는 그런 세력들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격이 전혀 다르죠.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바로 그래서 전쟁이 나지 않는 동안에 한국군 전시작전 통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아도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살아있는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은 한국군 평시 작전 통제권입니다. 이것은 1994년 12월 1일부터 우리 한국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이슈, 그것의 정확한 명칭이 한국군의 전시작전 통제권, 그것의 전환, 이 권한은 전쟁이 났을 때에만 유효한 권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현실적으로 이것이 전환되었을 때 무엇이 바뀌는가? 바뀌는 것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을 미군 대장에서 한국군 대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모두 이것을 바꾼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둘째,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가? 한미연합사 자체가 바뀌는가? 국민들은 아마도 그렇게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군사위원회가 있고 그 아래에 한미연합사령부가 있습니다. 바뀌게 되더라도 이 구도는 똑같습니다. 다만 현재는 한미연합군 사령부의 사령관이 미군 대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군 대장은 부사령관을 맡고 있죠. 그것이 한미연합군 사령부의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게 됩니다. 부사령관은 미국군 대장이 맡게 되죠. 바뀌는 것은 바로 사령관을 미군에서 하다가 한국군에서 하게 된다. 이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한미연합군 사령부의 사령관을 우리가 하게 되면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가지고 온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령관의 권한이니까. 결국 이것은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전시에 작전을 자기 맘대로 자유롭게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알았을 겁니다. 한미연합군 사령부는 그 상급기관으로 한미군사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상급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연합군 사령부의 사령관이 독자적으로 자기 혼자만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확실한 것은 이 사령관은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명령에 모두 복종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합시다.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이 미군 대장이면, 즉 지금과 같은 상태이면 그는 미국 대통령의 명령만을 듣는다. 그러면 이것은 가위표, 틀렸습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연합항의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한국군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현재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이 상태, 그것은 현실로서는 사령관이 미군 대장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상태일 때는 한국의 주권 침해다. 이 주장은 틀린 겁니다. 이해되지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명령에 역시 그는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이 한국군 대장이 되면, 그러면 그는 미국 대통령의 명령에는 따르지 않는 것이다. 당연히 이러면 또 틀리겠죠. 따라서 그는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의 명령에 다 복종해야 합니다. 사령관이 미군 대장이든 한국군 대장이든 그것은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으로 하게 되면 한미연합사가 한국 것이 되고 거기에 있는 미군이 한국군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령관을 한국군으로 바꾸는 그것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그것이 통용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민족 주체성이 바로 서는 것인가? 이것이 좌파들이 주장하는 말인데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민족 주체성과는 상관이 없죠. 한편 현재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으로 한다 하는 데 대해서 미국 측에서도 반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미군은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퍼싱 원칙에 위반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것 역시 틀렸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의 사령관이 되더라도 그는 역시 미국 대통령의 명령에도 복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아두기로 합시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 특히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런 대통령들은 일관되게 한미연합 방위에 있어서 한국군이 담당하는 역할을 점점 더 키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군이 역할을 키운다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특히 한국군의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또는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선거의 공약으로 내세워지기도 하고 또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정책으로 또 주장이 되기도 하고 했지만 그것은 방금 이야기한 4명의 대통령 가운데 어느 누구의 독자적인 노력도 아니고 특별한 이념의 표출도 아니고 그것은 그냥 따지면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면서 점점 정말 자립할 수 있는, 그래서 자립이 되면 우리도 또 남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진보요 성장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능력이나 안보 역량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자립해야 하죠. 지금까지 안보에 있어서 또 과거에는 경제에 있어서도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더 과거에는 세계 각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전을 했죠. 그런데 아직은 안보 역량은 그렇게 크지는 못합니다. 더구나 북쪽에 세계적인 문제야라고 하는 무력으로 자신들의 생존의 도구로 삼는 그런 김정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보면에 있어서는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그것이 그저 더 큰 대포, 더 큰 총이 있으면 이기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과학기술입니다. 첨단 기술의 경쟁이기 때문에 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술 이전을 해주려고 하지 않죠. 선두에 서 있는 국가들은. 그래서 그것을 팔 때는 돈을 주고 사오고 팔지 않을 때는 빌려서 써야 합니다. 그런 현실이고 대한민국이 성장하면서 한미연합방위에서 역할이 점점 커지고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알아야 할 것이 미국이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도 그런 말을 하는 국민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1대1로 만나서 한번 물어본다면 그 역시 당신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그 역할을 키워가고 또 지금까지 그 비용을 대지 않고 쓰던 혜택을 보던 것들도 제대로 값을 치루어야 그것이 정당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보에서도 강해지면 그러면 연합방위를 굳이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노무현 대통령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아직은 이 연합방위의 목숨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고 해봅시다. 나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국민 여러분이 오늘 오후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퇴근하는 걸 봤다고 합시다. 당연히 청와대에서 봤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출근하는 모습은 어디에서 보게 될까? 그것은 틀림없이 백악관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군 철수라든지 지금 당장 한미연합방위에서 미국이 손을 뗀다든지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파나 좌파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 문제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민족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중간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 다 빼고 그냥 올해 안에 미군 철수를 한번 시켜보라고 합시다. 확실히 그것을 시킨다면 하는 척이 아니고 정말 철수를 시킨다면 민족 주체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칭송을 하겠죠. 좌파들과 또 김정은 측 사람들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보고 죽으라는 말이냐고 하겠죠. 자, 그런데 이 정치인들,
대통령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을 해왔습니다. 좋게 말하면 활용을 해온 것이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해서 결국 이 이야기는 사령관을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바꾸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들이 우리 국민에게 어떻게 말했는가, 거기에 어떤 살을 붙여서 이야기를 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2007년 6월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뒤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동맹 군사 구조로 대체한다. 그러면 한미연합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렇습니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는 것을 광고 효과를 노리고 썼다고 한다면 새로운 동맹군사 구조로 바꾼다. 그 자리에 이름만 바꿔서 넣는다. 실제로는 바뀌는 것이 없고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리고는 2012년 3월 15일까지 이것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한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협정에서는 시기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죠. 일단 이렇게 선언은 해 놓았는데 북한 핵도 그렇고 안보 환경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측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2015년 말까지 전환하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안보 역량이 제대로 향상이 되지 않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점점 증대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2014년 10월 23일 이제 이야기를 바꿉니다. 새로운 동맹군사 구조로 대체한다. 그런데 이거 조금 전에 들었던 말이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그 다음에 따라왔던 것, 바로 그것이 이번에는 앞에 왔습니다. 새로운 동맹군사 구조라는 것을 가칭 미래사령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체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미연합사 해체하는 것이냐 하고 또 국민들이 들끓었죠. 해체라고 말을 안 했지만 실은 해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 해체한다고 큰 소리를 치고 새로운 구조로 대체한다고 한 것과 2014년에 새로운 구조로 대체한다고 하면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는 말을 안 한 것과 내용은 불변입니다. 다른 것이 없죠. 그런데 이때 그 전략은 조금 바뀝니다. 그 이전에는 시기에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여기에 기준을 두었었는데 2014년 10월 23일에는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조건을 충족시키면 그 다음에 전환하겠다. 이것을 두고 좌파에서는 2020년이 넘도록 아주 뒤로 밀어놓았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것은 생트집이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조건이라고 해놓은 것은 지금까지 계속 이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든 그 조건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대한민국이 한미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할 것,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필수적인 대응 능력을 구비할 것, 또 다른 조건들, 이렇게 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안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하는 것도 역시 조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하고 그 이후 지금 1단계, 2단계가 내용은 바뀌지 않았는데 1단계는 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한까지 우리가 일정한 능력을 키워보겠다 했는데 둘 다 손을 든 것이죠. 2단계에서는 이제 기한은 그냥 두고 조건을 달성시키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둘 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 그래서 적어도 그 이름이라도 바뀌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바뀌는 것은 한미연합사 사령관만 한국인으로 바뀝니다. 그 이전에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 11월 1일 현재 한국군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서 한미연합사를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한국군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사령관만 한국군 대장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한국군이 한국군 마음대로 한미연합사를 지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한미연합사는 그대로 둔다. 쓸데없이 이름만 자꾸 바꿔봤자 실제로 바뀌는 것은 없다는 면에서 이것이 오히려 양심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전과 동일한 것이죠. 초기에 기한을 정해놓고 한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 부족했고 장래를 제대로 내다볼 수 없어서 실패한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실현 가능하고 실천 가능하고 현실적인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SCM에서 한국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을 계속해서 국방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 이것은 공동성명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조건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자면 첫째는 한국군의 군사적 역량의 확충, 향상입니다. 그러니까 삼축체제 등 핵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 바로 그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북한의 군사적 역량, 이것도 역시 이 조건에 들어갑니다. 북한의 군사적 역량은 북한의 핵무기, 그 다음에 재래식 전투 역량, 비재래식 전투 역량 이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비핵화 안 하고 있습니다. 군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벌써 몇 번이나 김정은을 만났으면서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문재인이 못했기 때문이고 모두 다 문재인 책임입니다. 기타 안보 환경도 이 조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유럽을 비롯해서 세계의 기류는 북한은 몹쓸 나라다. 북한은 위험한 곳이다. 나라라기보다는 아무튼 그 정권은 세계 모든 인류를 위험하게 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그 위험성을 과거보다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유럽 순방에서 보였듯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런 식의 불안해하는 세계인의, 특히 유럽인의 그 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행위를 하고 온 셈이죠.
이 전시작전 통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에 기초한 것이고, 그리고 실은 이것이 우리가 협상을 할 때 밀고 당기기를 하는데 실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한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동안에 손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런 점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자신도 잘 알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 9월 28일 청와대의 게시물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야기인데,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 통제권의 조기 환수가 목표다. 2017년 9월 28일이면 아직은 지금처럼 이렇게 패배감에 찌들어 있기는 전이었죠. 그런데 확실히 이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내보내는 메시지는 더 그럴듯하고 더 허황된 것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느 한계를 못 벗어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보다 훨씬 엉망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전혀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나빠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한간에서 혹은 언론에서 또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은 사실의 일부든지 혹은 사실을 좀 다르게 표현한 것이든지 이런 면이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들 그리고 좌파 정치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무조건 당장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라. 이번 제50회 SCM에서는 분명하게 환수가 아니고 전환이라고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전환이라고 써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좌파들은 지금도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군 철수를 미국이 싫어하고 우리가 미군을 철수하라고 하면 미국이 아파할 것인가? 그런 마음이겠죠. 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고 하면 미국이 기뻐할 일을 하지 않는 좌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미국은 주한미군을 지금 철수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그들이 모르는 것이죠. 미국이 한국에서 미군 기지를 유지하고 싶고 여기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한 몇십 년 전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을 그렇게 연모하는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은 더구나 기술이 발달해서 과거와는 전략 전술이 완전히 달라진 21세기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좌파들이 무조건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라, 미군은 철수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더구나 그것이 좌파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을 때 이런 목소리를 크게 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대한민국의 미국산 무기가 아주 빠르게 그리고 아주 산처럼 와서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 괴로워하는가? 좌파가 그런 주장을 하면 미군 철수 원한다고 했죠.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소리를 해주는 것이고 또 실질적인 면에서는 미국이 비싼 무기를 팔게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자기들이
이제 점점 새로운 것을 만들면서 남아도는 무기들을 다 팝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도 더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재고 처리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돈 벌어서 좋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좌파들만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파들은 어떨까? 우파들은 웃을 겁니다. 군비가 증강돼서 좋을 테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좌파들인 것이죠. 2018년 11월 3일 VOA 코리아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의 말입니다. 한국과 북한이 독립적인 국가로 양립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를 생각한다. 전자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한국은 미군이 계속 주둔해 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 한국과 북한이 독립적인 국가로 양립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가는 길인 것은 여러분이 이제는 다 알겠죠. 그것은 통일을 못하게 되는 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 훗날 이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나라가 통일을 의논한다고 해도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그 말은 지금과 같은 상태의 통일이 아니라 두 나라가 연방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먼 훗날 그렇게 되더라도 그것은 통일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것이 합쳐지는 것이지 통일은 끝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반통일 세력이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검토해보고 또 자료를 분석해보고 했던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 자리를 한국군 대장이 차지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 왔다. 이 전시작전 통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나지 않는 한 일종의 죽은 권한이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오겠다고 핵을 능가하는 압도적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겠다. 김정은의 FFID를 달성하게 하겠다. 이것은 CVID와 같다고 보면 될 겁니다. 세계가 김정은이 이제는 개과천선했다고 정말 인정하게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한 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굳이 나서서 당연히 떠밀려서라도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고 우리가 좀 더 지금같이 그냥 혜택을 받던 것을 반드시 구매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는 자연히 떠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이것이 자본주의의 원리인 것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공정, 트럼프 대통령하고 둘이서 의기투합해서 공정을 이야기한 것은 정말 그 바보의 그 협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하면 이익이지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손해만 나는데 아주 공정하다는 듯이 공정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스스로 공정을 실천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전자권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한미연합 방위비의 부담으로 풀이를 하게 된다면은 결국 그것은 언젠가는 우리의 몫으로 조금씩 떠밀려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돈 많은 나라라고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나서서 내가 대가를 줄 테니까, 내가 더 빨리 집약적으로 이것을 해줄 테니까 넘겨달라, 내가 짐을 지게 해달라.
다시 생각해보면 어이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군은 철수하고 싶다. 주한미군은 철수하고 싶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좌파들도 싸우는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그 SCM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공동성명을 보면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지 말아주세요.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성명서에 있습니다. 아무튼 핵을 능가하는 압도적 군사적 우위의 확보를 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일단은 좌파들을 속인 겁니다. 좌파들은 사기당했다고 하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을 속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삼축체제도 지금 거의 손을 떼고 있고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할 생각이 없었다 하는 비판을 받을 경우에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실제로 할 생각은 없고 말로만, 그래서 선거에만 쓰려고 했던 것인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여기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